법무부 장관의 얘기는 이렇고요. 지금부터는 검찰 내부 기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최후의 검란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아예 입장 표명까지 요구하고 나선 일선 검사들입니다. 사실상의 사퇴 요구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상속 소개를 받았습니다.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 판단으로 어제 입장 그대로입니까?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는 행태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거 알고는 계시죠?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아까 분명히 정성호 장관은 친중이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2차례밖에 안 했다. 지시 안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노만석 대행이 후배 검사들이 항의 방문한 모양이에요. 대검찰청에. 그랬더니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 그리고 검찰의 어려운 현실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결국 저는 자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검찰을 오랫동안 출입해왔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에 항소를 안 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무죄로 난 부분도 있고 그다음 추징액 자체가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검찰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결국 국민의 손해를 입히는 일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7천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남겼습니다. 원래 이런 공공의 어떤 기관이 이걸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김만배, 천화동인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거든요.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 한 7,800억 정도를 지금 성남 시민들이 한 60만 된다고 치면 1인당 한 130만 원 정도 돌아가는 돈일 겁니다. 자,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금 성과를 올렸는데 예. 문제는 이걸 검찰이 포기했다. 그리고 현재 수사팀, 중앙지검, 그다음에 대검, 법무부 일각에서도 다 찬성했는데 예. 지금 뭔가 이유로 지금 노만석 지금 대행이 파기했다. 근데 오늘 대검 연구관들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용산도 그렇고 법무부도 봐야 되고 내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니 왜 검찰총장 대행이 여기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인 수사 지휘가 없으면 예.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외부 압력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분은 검찰총장 대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총장은 상당히 검찰청은 독립적 기구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스스로가 다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지금 외압을 받아서 안 했다? 이런 거를 사실상 지금 저는 시인한 걸로 보여지는데 예.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 그러면 도대체 누가 했을까? 누가 법무부에서 누가 명시적으로 그냥 신중하게 판단하는 이야기 또 이면에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한 의문. 또 용산에서 어떤 누가 이거를 관여했을까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아마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성층 부의장님, 이게 사실은 좀 180도 정권을 바꿔보면 이해가 좀 편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 시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혹은 항소 포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관계를 고려해서 이원석 총장이 이런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면 당시 민주당이 뭐라고 했을까요?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했겠죠. 예. 저도 그래서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아까도 부적절했다, 뭔가 알아서 긴 것 같다라는 예.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노만석,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권력, 대통령실에 알아서 기었는가, 이건 또 차이가 있는 게 윤석열 정부랑 직접 비교하기 또 애매한 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검찰총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기었고 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런 강한 발언을 했던 이유가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만약에 검찰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결기를 계속 보여왔다면은 예. 이번 결기 보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비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번 올 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구속 취소가 인용되었을 때 항소 포기한 검찰에 대해서 그런 뭐 이런 집단적 반발이나 이런 것들 없었어요. 그때는 결기를 보여주지 않다가 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결기를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근데 전 결기도 사실 결기로 안 보입니다.
좀 저런 입장 표명이 그냥 체면 치레로 보이거든요. 예. 사실 정진욱 중앙지검장도 만약에 본인이 정말 그거에 반대하고 했다면 그냥 지휘하고 그러니까 야 해라 항소한 다음에 본인이 사표 냈으면 됩니다. 근데 그 위에서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접수하고 나중에 용범으로 각오했었을 때 해버리고 징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결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하고 체면 치레하기 위해서 사표 내고 다른 지금 지검장들도 지금 두 명을 제외하고 전부 다 입장 그러게요. 표명을 했다는데 뭔가 사실상 입으로만 뭔가 체면 치레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란 조직이 예. 이 검찰총장 출신에 대해서만 그렇게 충성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체면 치레만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일선 검사장들 8명 항소 포기 구체적 경위 설명 안 된다. 왜 검찰이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치명적이다. 거치 표명해야 되는데 사실상 사퇴 요구도 했고요. 신임 검사교육 담당 교수들 거의 그러니까 검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다 노만석 대행을 겨루고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구자영 변호사님 보니까 김태훈 검사장과 이문정 검사장만 이번에 노만석 대행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저분들은 정부하고 코드가 맞나 보죠. 이게 이문정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상부의 지시 어기고서 백지구형을 무죄구형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코드 맞는 쪽으로는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노만석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게 예. 위로 올라갈수록 하는 책임이라는 거는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밑에서 수사팀이 이런 식으로 진행한 게 맞다라고 했을 때 외풍을 막아주고 그게 1심 판결을 통해서 맞는 걸로 확인이 됐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실패했네 어쩌네 이러지만 오늘 정성호 법무장관이 그 부분을 확인을 해준 게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 그랬잖아요. 예. 성공했는데 더 해보겠다라고 하는 수사팀의 의견을 왜 묵살합니까?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건데 노만석 직무대행은 저럴 거면 힘들다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나가야죠. 지금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는 건 지금 수사하지 말고 공소 유지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소 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도려내 버리면은 검찰 보고 권력 밑으로 기기만 해라 이런 뜻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목소리 낼 수 있어야죠. 예. 그게 검찰의 결기고 과거에 수사지휘권이 처음 사용됐던 거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구속 불구속 요거 하나만 지휘 따라라고 했는데 김종빈 검찰총장이 나 못하겠다라고 해서 직을 던지고 나가버렸어요. 예. 수사지휘라는 거는 그렇게 엄중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류로 남아있지도 않는데 의견만 전달했다? 의견이 전달됐는데 특별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의견 준 거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예.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거의 그 수준인데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어 스태핑도 그래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이 나는 반대했다라고 자기의 알리바이를 냈어요. 예. 그러니까 노만석 직무대행이 내가 뒤집어 쓰겠네 그러니까 법무부 의견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법무부의 의견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 자기를 지휘할 수 있는 건 법무부 장관밖에 없어요. 예. 근데 장관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가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의견이 나간 게 지금 팩트체크가 돼버렸네라고 하니까 저렇게라도 수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은 스텝만 꼬이고 진실 공방에서 불리한 내용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 검찰청법, 검찰 폐지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70여 년 만에 검찰도 이제 곧 문을 닫게 될 텐데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최후의 검란이다. 실제로 일선 검사들에 대한 얘기까지, 평검사부터 일선 지검장, 그러니까 검사장 얘기까지 다 노만석 검찰대에 겨누고 있는데요. 참. 검찰총장 대행의 리더십에 엄청난 치명타를 입은 건 분명해 보여요.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했고 검찰총장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배 검사들에게 이렇게 토로까지 했는데 이 대장동 항소 취소 논란 파장이 작지가 않습니다.